영수와 광수부터 할게요. 영수랑 광수는 서로의 매력을 질투하는 사이란 말이죠. 도대체 어떤 매력이 각각 있나 한번 보고, 광수와 영수가 어떻게 보면 좀 옥순을 중심으로 한 경쟁 구도가 돼버렸죠. 상철 씨도 옥순 씨를 바라고는 있지만 상철은 옥순 마음에서는 떨어져 나갔고, 이제 상철 씨 혼자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상철 씨가 철없이 행동 안 하고 잘 해야 돼. 어때요? 여러분들이 소개팅에 나가서 만났다 했을 때 애프터를 과연 누구를 할 거냐, 둘 중에 한 명은 해야 된다 했을 때, 아마 근데 여기서는 광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 그런데 아마 실제로 만났을 때는 영수일 가능성 되게 높을 거예요. 왜냐면 영수가 재밌거든. 사람의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게 있거든. 근데 왜 내가 애프터를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소개를 누구 받을래 했을 때는 광수를 받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근데 막상 나가서 얘기해보면 광수님보다 영수가 더 재밌다고 느끼는, 왜냐면 편안하거든. 광수 씨는 좀 그에 비해서 조금 답답하고 애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수의 모든 걸 보니까 여기 있는 남자들이 전체로 다 애 같다고는 생각하니까, 아 맞아, 좀 재수없다는 느낌이 있지 영수 씨는. 근데 그게 이 사람 자신감 있네? 뭔가 있네라는 느낌을 준단 말이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영수는 약간 경쟁자가 없는 느낌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의 행보가 이상해져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면 28기 영수나 29기 영수나 기본적으로 똘똘한 사람들이야. 28 영수는 감정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지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화법이나 이런 게 배울 점도 많았고, 비즈니스 화법으로서는 상당히 잘 갈고 다듬어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수님 보면 우리가 이제 연륜이 있고 사회생활도 많이 해본 입장에서는 아유 그냥 좀 빈수레가 요란하네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잠재력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재미있는, 즐거운,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화가 재밌는 걸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번에 고를 남자가 없어요. 대화가 재밌는 걸 원하는 여성 입장에서 고를 남자가 누가 있어 지금. 이상형이 뭐예요? 물어보면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고르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티키타카가 잘 되는 그룹을 고르는 분들이 꽤 많잖아. 근데 티키타카가 잘 되는 그룹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없어. 상철은 티키타카타카타카 티키타카타카타카 하잖아. 티키타카가 아니고. 지금 영철님은 티키타카가 되는 것처럼 뭔가 말은 하지만 굉장히 훈장님이고, 그리고 봐봐 지금 티키타카가 되는 사람, 지금 영훈님도 보면 스탯이 굉장히 높은데 약간 그 무력, 정치력 해가지고 삼국지 하면 캐릭터 키울 때 이렇게 능력치 하거든요. 전체 능력치는 굉장히 높은데 그 지력 스탯을 약간 덜 찍었어. 다른 게 높으니까 괜찮아. 영훈님은 아무튼 그쪽에 스탯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대화의 즐거움이나 이런 거보다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순백의 느낌이 좀 있어. 저게 귀엽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식님은 좀 마이웨이가 일단 강하고 또래라는 느낌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영철님은 훈장님이고, 광수님은 뭔가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어르신을 상대하는 데는 정말 귀엽고 착한 선상님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게 이게 또래들 사이에서 어떤 티키타카나 이런 거 안 되고, 상철님은 너무 타카타카타카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 대등한 입장에서 재밌는 대화가 되는 사람은 영수밖에 없어. 그래서 영수가 대단히 매력있다가 아니고 영수의 스킬을 가진, 영수와 경쟁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키타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 고를 사람이 영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단한 매력이 있다가 아니라, 만약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이장영식이 있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장영식도 대화가 되거든. 예를 들어 대화가 되는 사람이 두셋이 있다 그러면은 그 표가 분산되는데, 지금 티키타카 되는 계열은 영수밖에 없으니까 그 표가 몰빵돼 버리는 거야. 후보 단일화가 된 거죠 지금 영수 쪽에서는. 이 사람이 뭔가 몸 좋은 사람, 뭐 여러 가지 그런 스펙을 다 따지는 사람이면 뭐 영수랑 영호를 고를 수도 있을 거고, 직업을 보면 광수랑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티키타카만 본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수밖에 없어. 티키타카 당에 후보 단일화가 돼서 나온 거야 지금 영수는. 그래서 표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합니다. 영수 자신감 있고, 그리고 딱 중심 잡으면서 말하고, 이런 대화 측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재밌고 말도 잘하고 자신감 넘쳐. 근데 이제 그게 좀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 좀 재수없는데라는 느낌을 주긴, 그건 맞아, 그건 맞는데, 그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 시청자 입장이니까 그렇지, 저기서 이제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근거 없는 자신감, 이거 뭐지, 궁금함으로 떠나갈 수가 있지. 그래, 만약 여기서 26 영호가 나왔다 그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나도 재수없다 생각하진 않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는 후로 갈수록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죠. 남자들은 저 대화의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들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영수를 보면서 많은 남성분들이 좀 희망 혹은 반면교사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가 싶은 게 이제 어떤 포인트냐면, 나는 못생겨서 연애 못해, 나는 돈이 없어서 연애 못해,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여기서 대화만 잘 돼도 먹고 들어간단 말이야. 물론 영수님은 외모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죠. 외모 훌륭하지. 근데 이제 제가 항상 허강 얘기를 들잖아요. 외모가 부족해도 뭔가 이렇게 센스가 있고 그리고 대화가 되는 사람은 그 시장이 확실히 있어요. 연애 잘해. 절대 못하지 않아. 근데 이제 그게 광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광수 눈에는 잘생기고 몸 좋은 영호, 아니면 뭐 상철처럼 유쾌한, 아니면 영철처럼 남자다운, 이런 것도 아닌데 영수는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는 거야? 광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이성 눈에는 그게 매력으로 보일 수 있어. 그 시장이 있거든. 외모를 좀 덜 보게 돼요. 이 사람이 재밌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면 외모를 좀 덜 보게 돼. 시장 있는데 어떻게 소개팅 100번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이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눈이 높아서일 수도 있어. 그리고 다른 문제가 생겨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소개팅 100번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데 저건. 여기서는 저 능력이 무조건적으로 이성에게 먹힌다가 아니라 저거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찍을 사람이 영수밖에 없다야. 그래서 영수 씨는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죠. 저 뻔뻔함의 매력이 있다니까. 이게 영수 말고 뽑을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대화의 즐거움을 원하는 입장에선. 영수는 데이트를 다녀와서 영호가 물어봅니다. 영수님은 누가 마음에 드세요? 근데 영수는 지금 두 분 다 너무 좋죠. 정숙과 순자 다 너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정숙과 순자는 3, 4위죠. 순자 씨는 일단 대화나 뭐 이런 부분에서 크게 매력을 못 느꼈고 정숙님은 거리가 먼 이유로 3, 4위로 내려갔지. 이번 뭐 연하남들의 특징은 좋게 말하면 부드럽고 섬세한 뭐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의지하려는 마음도 있고 좀 귀여운 면도 있고 그런 면이 있는데 단점은 그래서 나는 네가 좋아서 올인할게 이런 쪽은 별로 없어. 남자들은 모르죠. 남자들은 글로시, 매트 이런 단어 몰라요. 나 이번에 알았어. 이제 앞으로 자주 써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성분들도 대화를 하는데요. 광수에게 옥수님이 들었어요. 이번에 회차에 보면은 남자들이고 뭐고 그냥 왜 이렇게 가벼운지 모르겠어. 그냥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그냥 이전에 이게 마침 또 같은 광수여가지고 비교가 되는데 지난 기수 광수님은 어땠어? 지난 기수 광수님은 그런 거는 전할 거 없어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번에는 뭐 광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래 지금. 그래서 어쨌든 광수님한테도 얘기를 전해 들었어. 영수의 2순위에 옥수님이 있었던 것 같다. 뭐 다른 남자들 뭐 1순위 2순위까지 그냥 다 얘기를 막 해버렸단 말이야 광수가. 그래서 여기서 영수님 2순위에 옥수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뭐야 1순위가 내가 아니잖아. 광수 입장에서는 옥순과 영수는 이어지지 않을 거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럴 리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광수 씨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옥순이 영수에게 지난 회차에도 나름 적극적인 표현을 했거든요. 옥순 씨가 유일하게 적극적인 표현을 한 사람이 미미하지만 영수였거든요. 근데 광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시청자분들도 그걸 보면서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래서 지난 분석에서 제가 그거 영수인데? 근데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 연막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다들 그럴 리 없대. 아니 그게 나왔는데 왜 자꾸 그럴 리 없다고 하는지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광수도 안 믿기는 거야 그게. 광수도 그럴 리 없어. 옥순이 영수? 그럴 리 없지. 영수가 감히 옥순을? 에이 그럴 리 있겠어? 옥수는 나지. 이게 지금 광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광수 씨는 그냥 영수가 당연히 1순위가 아닐 거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제 영수는 몰랐지. 근데 옥순 씨가 유일하게 했던 게 그거고. 근데 옥순 씨가 유일하게 그 행동을 하는 거를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해. 그거를 우리도 딱 꼭 집어서 방송에 나왔는데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서 광수가 받아들이긴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옥순 씨가 인터뷰하면서도 말을 했거든 그 말을. 근데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를 보면 광수가 알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해버렸지. 1순위가 내가 아니잖아. 옥순 씨는 좀 실망스럽죠. 저는 소장의 분석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럴 수 있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갈 수 있지. 근데 이제 옥순 입장에서는 광수가 말해서 알았어. 영수가 내가 1순위가 아니어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지. 근데 옥순 씨도 이게 사람은 다 자기 기준으로 보잖아요. 영수 입장에서는 옥순 씨에게 나름 플러팅을 많이 했어. 생수도 갖다 주고 뭐 또 하고 이렇게 들여다 주고. 그래서 다른 여자분들이 보기에는 영수는 옥순이야. 근데 옥순 씨 시점으로 보면 영수는 덜 했어. 광수나 상철보다. 그러니까 영수는 나한테 플러팅을 안 하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영수는 옥순에게 더 했어요. 영수는 지금 그렇게 막 자발스럽다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막 자발스럽게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순이 보기에는 왜냐면 상처는 샤인머스켓도 띄워주고 갖다 주고 막 엄청 많이 했거든. 근데 이제 영수는 그거 무겁죠? 무거운 거 갖다 줄게 하고 무거운 것만 갖다 줬단 말이야. 그런 걸 보고 옥순 입장에서는 상철이나 광수는 내가 1순위인데 영수는 내가 1순위가 아니었구나. 이제 이해가 간다. 그랬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영수는 나름대로 표현을 했어. 그리고 옥순 씨 관점에서도 옥순 씨는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않았어. 행동하지 않았어. 처음에 상철 씨를 선택한 거 말고는. 근데 영수에게는 옆에 계속 앉으려고 했고 말도 붙이려고 했지. 옥순 씨는 그 정도 노력을 지금까지 안 했어. 다른 사람들한테는 미소 지어줄 뿐이야. 영수에게는 말을 걸기도 하고 옆에 앉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 자기 관점에서 보잖아요. 내가 보는 걸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가장 나에게 적극적이네? 이 사람이 나를 가장 좋아하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내 관점이니까. 그 사람 관점에서 어떨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참 어려워. 그래서 제가 이건 칭찬 강의를 하거나 그런 경우를 할 때도 보면 상대가 이 칭찬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를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날 들었던 칭찬 또 듣는 거 물론 칭찬이니까 좋지. 근데 그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냥 그저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건 굉장히 컴플렉스를 자극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옥순 씨는 영수가 나에게 하는 게 이순이어서 그랬구나 라고 판단을 끝내버렸지. 그래서 옥수는 왜냐면 나는 영수한테 시그널을 별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궁금해. 빨리 영수랑 얘기하고 싶어. 영수랑 얘기를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거야. 그러니까 나는 영수의 마음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옥순 씨의 기준값이 상철이나 광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수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단 말이지. 암튼 그래서 옥순 씨와 영수의 대화가 이어지죠. 영수가 먼저 움직입니다. 옥순과 대화를 하러 가요. 일단 3, 4순위는 정해졌으니까 1, 2순위하고도 만나봐야지. 이때 순자랑 옥순 씨가 같이 걸어가는데 순자가 바톤 터치 해드려요? 그러니까 명수도 옥순님이랑 대화하려고. 순자 씨가 이 회차에서 거의 안 보였는데 이렇게 한 번씩 생존 신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순자 씨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답답해졌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시작이지만 어디로 가야 되나 생각이 잘 안 들 거거든. 순자님 나는 솔로 밖에서는 인기가 많으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렇지 못한 어떤 현실들, 밖에서는 노래 불러줘, 춤춰줘, 뭐 삼행시 지어줘 이런 거 해도 괜찮은 삶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바로 그것 때문에 선택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을 거라고. 첫인상 선택에서부터 이미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지.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힘든 상황이 되는 거고. 순자는 나는 들었잖아요, 영수님이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한다고. 영수가 순자가 막 웃으면서 가니까 아유 좋겠네 막 이러면서 막 약간 이런 표정이었겠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순자 씨 되게 쿨하고 재밌는 성격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뭔가 선택지가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인 거죠. 순자님은 수식어가 뭐였지? 명랑하게 낭만의 중심에서 현실을 외치는. 되게 애매한 문장이네.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선택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옥순과 영수. 순자님은 연상을 만나는 게 맞을 수 있죠. 옥순 씨는 영수에게 질투 섞인 말을 합니다. 옥순 씨가 영수에게 질투 섞인 말을 한다고? 데이트는 어땠어요? 바쁘셨겠네요? 약간의 질투 섞인 말이죠. 오늘 두 명이랑 데이트하고 바쁘셨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영수가 또 이렇게 뻔뻔하게 능청스러운 대응을 해요. 바쁘죠. 인기남의 삶이란 이러면서. 바로 이런 반응들. 여성분들이 가끔 보면 이렇게 빵 터지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영숙 씨도 영수랑 대화할 때 빵 터져. 그래서 농담이고 두 분 다 성격이 너무 좋아서 좋았어요. 바로 이제 농담이라고 하면서 한번 농담 던져서 분위기 풀고 그리고 얘기하죠. 여기서 재밌었겠어요? 네, 좋았죠. 재밌었겠어요? 아니요. 저 옥순 씨 생각하니라고 별로 안 좋았어요. 이것보다 더 편안한 대화가 좀 되는 사람의 태도긴 하지. 그러게 이게 소개팅 100번을 해가지고 훈련된 방식인가? 근데 영수가 어떤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선택하기에는 좀 부족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0번의 소개팅 속에서도 영수의 눈이 높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영수 씨가 일단 차를 운전하고 다니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삼겹살을 또 좋아하시면 그게 이제 취향이 안 맞는 분들이 좀 애프터가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몇 명이냐? 2명이다. 옥순 씨가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2명이라는 거죠. 그 두 사람이 광수와 영수. 그러니까 광수 씨는 이게 말이 되나 싶을 거예요. 아니 영수랑 내가 비교가 된다고? 나 평창 임영웅이야. 그래서 광수 씨는 상철 씨 영수 이런 얘기를 듣고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거든. 어떻게 보면 자려고 누운 자리에서 뒷담화 아닌 뒷담화를 한 셈이 돼버렸는데, 낯솔 제작진은 출연자 보호보다 시청자의 즐거움을 위하는 이런 고마운 분들이니까. 그래서 영수가 물어봐요. 상철님은 왜 뺐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파악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있지도 않아. 영수 보면 눈치를 주변에 이것저것 파악을 하고 있어. 상철도 있었다고 생각하네. 상철도 견제하고 있었네. 영수 입장에서는 약간 주눅들 법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상철은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남자다워 보여. 외모가. 광수는 직업이 한의사야. 그러면 영수 입장에서는 피지컬로는 내가 지금 상철보다 안 되고,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광수보다 안 되고, 그리고 뭐 외모나 이런 게 또 영어도 있고, 그런데 영수는 주눅 들지 않아. 이런 게 이 사람이 가진 강점이자 매력이죠. 상철은 왜 뺐냐는 말에 옥순 씨는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을 선호하지 않는다. 상철 씨랑은 9살 차이. 9살 차이면 좀 심하기는 해. 뭐 만나려면야 만날 수 있지. 좋아하면 만날 수 있지. 또 영자랑 상철 보면 여기는 만나려면 만날 수도 있겠는데 생각도 들어요. 맞아. 영수 씨가 겉으로 티를 안 내긴 하는데 속으로는 지금 좀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이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티를 안 내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티를 안 낼 수 있는 것. 그래서 뭐 3개 국어를 어필한다거나,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어필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자기소개서 어필한 거는 이 사람들에 대한 스펙을 몰랐었지만 외모적인 거나 이런 걸로만 봤었지. 그때는 영호, 상철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또 직업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언어적인 걸로도 또 어필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걸 보면 속으로는 좀 심하게 말해서 어떤 열등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막 열등감 이렇게 딱 구분할 정도의 막 그런 심한 심리는 아닐 거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마음도 있을 거거든. 근데 그거를 티를 내지 않아. 아무래도 경쟁을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면접을 갔는데 옆에 하버드 출신이 있고 나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좀 뭐 안 좋은 대학 출신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틀렸네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막 열정을 보여주고 막 더 오버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아무래도 두 번째로 뭔가를 보여주고 얘가 자신감 있네? 아니면 말을 잘하네? 아니면 이 업무에는 얘가 맞겠네? 그런 생각을 할 때 더 눈길이 갈 수 있지. 그래서 옥순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나는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은 상철 씨가 배제됐고요. 지금 보면 그리고 문화 차이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사람이 만날 때 물론 문화 차이가 있어도 서로 맞춰가면서 만나는 게 연애고 결혼이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약간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만나서 산다는 거는 참 힘든 일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영철님과 영숙님의 만남에서 그게 되게 나타나긴 했는데, 한 사람의 생활 문화는 예를 들어서 턱시도를 입고 어떤 식탁에서 그 포크와 나이프에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데는 그 양푼에 비빔밥 촉촉촉 넣어가지고 그냥 비벼가지고 그냥 파자마 입고 먹는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두 사람이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함께 산다는 거는 진짜 사랑해야 되겠지. 근데 애초에 쟤는 다른 세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처음부터 약간 시작하기가 어렵죠. 약간 상철 씨는 조금 현숙 씨에겐 그런 느낌을 줬었죠. 옥순 씨에게도 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러내버린 면이 있죠. 실은 이제 문화적 차이라는 건 결국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를 이제 서서히 드러내면서 그래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아가고, 그러면서 맞춰가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의 가족이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이러는 건데, 상철 씨는 너무 초반에 많이 드러내서. 근데 초반에 많이 드러냈을 때 장점도 있어요. 안 맞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정리가 되거든. 영수 씨가 자기소개를 되게 잘했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옥순 씨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어제부터 저는 계속 영수님을 얘기하긴 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대부분의 말 잘하는 사람 공통점. 지금 영수도 말을 잘하는 편이에요. 나이 대비에 비해서 이번 기수에서는 거의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이번 영수, 그리고 이전 영수, 그리고 뭐 26 영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야? 자기 정보보다 상대 정보가 많이 나오게 만들어. 타율이 좋은 것도 맞고, 뭐 이전 기수의 영수의 특징 같은 게 뭐 상대 머릿속에 키워드를 남긴다는 뭐 그런 기수도 있었지만,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그것도 맞죠. 그래서 내 정보보다 상대 정보가 더 많이 나와. 더 많이 흘러. 자기 정보를, 그러니까 일부러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 정보를 굳이 안 주고 상대 정보를 이끌어내는 걸로 해.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스몰 토크나 이 책에도 항상 있는 얘기인데, 대화를 할 때 내가 정보를 주는 건 상대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이지, 내가 정보를 쏟아내는 그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가벼워 보이거나 수다쟁이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말이 경직돼 있고 이러면 내 정보를 주고 이러면서 상대도 그 정보를 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면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타인의 정보가 더 많이 나와야 돼. 그래서 그 정보를 토대로 또 대화를 내가 이어가고, 이게 대화의 기술이거든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상대 정보를 하나도 기억 못해. 자기 쏟아낼 얘기만 해.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머릿속으로 무슨 말 해야 될지 생각해. 상대 말을 안 듣고. 그래놓고 경청한다고 착각해.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또 질문하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취조를 하고 있어. 나이는 몇 살이세요? 혈액형은 뭐예요? 취미는 뭐예요? 그렇게 그것도 안 되지. 옥순 씨가 아까 저 광수랑 영수님, 그러니까 영수가 상철님은 왜 뺐어요? 상대에 대해 정보를 알고 있었거든. 나는 사실 어제부터 계속 영수님을 얘기하긴 했거든요. 옥순 씨가 먼저 나는 영수를 얘기했었다. 자기 정보를 주죠. 근데 영수는 그래요? 또 아니야. 저도요. 또 아니야. 근데 안 골랐잖아요. 하면서 오히려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 안 골랐는데 그걸 어떻게 믿지? 광수였으면 만약 여기서 옥순 씨가 저 어제부터 계속 광수님을 얘기하긴 했거든요. 했을 때 광수 씨 반응 어땠을까?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을 거야. 저도요. 저도 계속 옥순 씨였어요. 그랬을 거야. 근데 영수는 근데 저 안 골랐잖아요. 하고 뭔가 이 상황에서 그걸 증명하려고 상대가 더 말하도록 만들어. 여기서 이제 옥순 씨의 인터뷰들이 쭉 나오거든요. 영수님 원래 제가 좋아하는 부드럽고 순두부 같은 이미지여서 괜찮았는데 영수님의 외모를 말하는 거는 좀 신기하긴 한 것 같아. 그래서 어려 보이는 외모 때문에 포기했고 너무 어려 보여서 이제 첫인상은 상철을 골랐죠. 첫인상에서 영수가 어려 보여서 상철을 골랐는데 상철이 막내야. 첫 선택에서도 영수를 언급하긴 했는데 광수를 선택했고 그러니까 저 첫 선택에서는 상철과 광수가 정말 눈에 띄게 샤인머스켓 떼주고 뭐 갖다 줄까요? 해서 막 갖다 주고 막 그런 모습 보였거든. 그래서 첫 선택은 해줬는데 재미는 없어지고 있어. 그렇게 옥순 씨 입장에서는 영수에게 대화 시도도 하고 옆자리에 앉기도 하고 유일하게 영수에게만 어필을 하고 있죠. 옥순 씨가 인터뷰 같은 데서 영수에 대한 말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영수가 자기에게 어필을 덜 한다. 나는 영수에게 어필을 했다.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나는 너의 기사가 될게, 나는 너에게 이만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막 어필을 하는 게 효과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있어버리면.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만큼 성실한 너의 기사가 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상대 마음을 얻는 게 가능하거든. 근데 몇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 줘야 돼. 상대가 경험이 많거나 상처가 크거나 아니면 대안이 없거나. 그래서 매번 영수에게 먼저 다가갔지만 큰 반응을 끼지 못했던 옥순. 옥순 씨 입장에서는 내가 유일하게 시도를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영수인데 내가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반응은 삼순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옥순에게는 매물병이 높아지는 걸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영수는 근데 티를 언제 내셨죠? 영수의 이 자신감. 여기서 뭐 상철이나 광수한테 옥순 씨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옆으로도 다가가고 너한테 이렇게 매력 어필했는데 그것도 몰랐어? 그럼 광수는 정말요? 너무 좋다 하면서 얼굴 막 귀까지 빨개져. 상철은 그랬구나. 너무 좋다 하면서 뭔가 대화가 막 갈 거라고. 근데 여기서 영수는 근데 티를 언제 내셨죠? 이 뻔뻔함. 뭔가 대등한 존재로서 자신을 낮추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근데 옥수는 괜히 옆에 앉고 저 항상 옆에 앉았을걸요? 여기서도 보면은 옥순 씨가 광수 옆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옥순 씨가 광수 옆에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놔두고 삥 돌아가지고 영수 옆에 앉는 게 나오거든. 광수 옆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 장면에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광수 옆자리도 비어 있었고 짧은 것도 비어 있었고 그래서 삥 돌아가지고 영수 옆에 오고 근데 이제 저거에 영수 옆자리가 비어 있던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영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옥순 씨가 이제 나는 빈자리 앉는 순간마다 다 영수님 옆에 앉았을걸요? 옥순 씨가 자기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했음을 영수에게 어필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영수 씨는 그렇구나 깨달았고 지금 영수 씨가 툭툭 치는 그런 농담들 이외의 대화에서는 상대 정보를 얻는 방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티를 언제 내셨죠? 그래서 티를 낸 걸 얘기하게 하고 당신의 마음은 뭐죠? 그리고 자기소개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게 보면 영수 씨가 확실히 아직은 근데 어려가지고 자기 애가 많이 크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내 자기소개 듣고 어떤 생각이었어요? 이런 게 약간 좀 재수없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아니 뭐 네 소개를 듣고 뭐 느낀 점을 말해보래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어쨌건 나를 선택했다고 하니까 자기소개 듣고 이 사람의 얘기를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대화 방식이지. 모든 여자한테 다 묻지. 자기소개가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그 자기소개에 대한 이 사람들의 평가가 궁금해. 그리고 저 자기소개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잘했거든. 어느 부분을 잘한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긴 하지. 그래서 옥수는 제가 좋아하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가 제가 이상형이에요? 하고 웃으면서 이제 바로 딱 질문하니까 옥순 씨가 네 해버리거든. 네 하고 당황했다가 네 아니 이상형 아니고 낚일 뻔했네. 지금 영수랑 옥순의 대화만 봐도 영수가 머리 위에 있어. 보면 상철과 광수는 옥순 아래에 있거든요. 상철은 뭐 다 이쁘지 하면서 막 철없는 소리하고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하면 칭찬으로 가고 광수는 조금 지루하고
근데 영수는 그렇지 않거든. 대화 양으로만 보면 옥순 씨가 더 많은데 영수 씨 안 끌려가거든 지금. 물론 뭐 저런 거 어디 가서 하지 마요. 하라는 거 아니야. 저런 거는 상황도 중요하고 타이밍도 중요해. 어디 가서 뭐 무슨 말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상형이라고요?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이제 24 옥순처럼 될 수가 있어요. 24 옥순님도 물론 말씀 잘하시지만 너무 그 패턴을 깨는 것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피곤한 상대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이거를 뭐 배워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그래서 옥순 씨는 다른 사람이랑 대화할 때는 예상 범위 안에서 일어나. 근데 영수랑 대화할 때는 약간 당황하기도 했다가 빵 터지기도 했다가,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신중해지기도 했다가 그렇게 만들거든, 사람을. 그래서 옥순 씨는 내 이상형은 진취적이고 열심히 살고 도전적이고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고 박학다식하고 진취적이고, 이번에 저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나? 뭐 열심히 사는 거에 뭐 다 열심히 살고 있고, 광수 영호는 일단 도전적이라는 거에선 잘려 나가야 되고,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은 거. 영철은 서당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영철 빠지고, 박학다식에서 일단 상철도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영식과 영수가 남긴 하는데, 근데 영식의 박학다식은 조금 다른 분야일 것 같긴 해요. 약간 지불이나 약간 이런 쪽으로. 그치, 저 안 쪼는 게 생각보다 굉장한 매력이에요. 진취적 아닐 수 있지, 영수. 근데 진취적으로 보인다는 거지, 자기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쫀다는 게 여성분들이 남자의 쫌을 볼 때 그게 쫄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요. 남자들이 쫄았을 때 하는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긴장해서 어버버한다 가 있고, 또 하나는 센 척한다가 있어요. 센 척한다는 쫀 상태라는 거를 모를 때가 있어. 센 척하는 것도 쫄아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센 척하는 사람 보면은 좀 없어 보이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안 쪼는 것만으로도 실은 경쟁력이 있는 거지. 너무 그럴듯하거나 세면 일단 한 걸음 물러나게 되던데. 그럴 수 있지. 이게 이 사람이 너무 세거나 너무 그럴듯하면은 내가 끌려갈 수가 있거든. 그리고 약간 현혹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성적으로 바라보려는 것도 괜찮은 접근 방식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이 사람 대단하다가 훅 빠져버리는 것보다. 그래서 옥순 씨는 그렇게 막 박학다식부터 진취적인 것까지 이상형을 쭉 말하니까 영수가 인상 깊었어요? 아니 본인 소개로 뭐 이렇게 인상 깊었냐고까지 물어봐. 그제서야 옥순 씨도 이제 물어봅니다. 4분 중에 저 있어요? 4명 중에 나 있기는 하냐? 있으니까 왔겠지 뭐. 이것도 제대로 대답을 안 했지, 여기서도. 4명 중에 1등이 옥순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옥순을 1순위로 두는 상황이 광수, 영수가 똑같은데, 영수는 지금 1순위라는 걸 말하기까지 옥순의 다양한 감정선을 건드려. 뭐 여기서도 있으니까 왔겠지 뭐 하고 옥순 씨가 그냥 지레 대답해버려. 그러면서 옥순 씨가 또 물어봐. 그럼 오늘 대화했던 2분 중에도 있어요? 근데 4명 중에 둘 다 포함돼요. 이거를 뭐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고. 왜냐면 이거는 정보가 여성들 사이에서 흐르니까. 그래서 옥순 씨가 나머지 한 분 누군지 물어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영숙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얘기해요. 옥순, 영숙, 정숙, 순자. 많죠? 영수의 4명을 모두 알게 됐는데, 영수 씨가 말해요. 영숙님이랑도 대화를 하긴 할 거거든요? 근데 남자가 선택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옥순님 선택할 것 같아요. 여유 있어. 절대 나는 옥순밖에 없다 이런 거 없어. 외적으로 봤을 때는 옥순님이 제가 되게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목구비 뚜렷한 걸 좋아해서.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 칭찬할 때 아우 이쁘십니다. 물론 첫인상 스케치북에서는 이쁘다만 했지만 그거는 그 상황에 맞물리기 때문에 그럴듯했고, 여기서도 외적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되게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만나면서 얘기해 봅시다 라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본인도 거울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괜찮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많이 들을 법한 칭찬을 하면서 그 뒤에 한마디 덧붙이면 그 칭찬이 특별해질 수 있다라는 게 제 칭찬 강의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쁜 사람한테 아우 이쁘시네요. 제가 오늘 처음 한 말 아니죠?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우 이쁘시네요. 너무 이쁘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냥 흔한 칭찬이 되는데 아우 정말 아름다우세요. 근데 오늘 제가 이게 처음 한 거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뒤에 붙이는 거. 그리고 제가 가끔 썰렁한 농담할 때도 실은 이런 기술을 쓸 때가 있는데, 농담 자체가 썰렁해도 돼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게 특별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예전에 달인이라고 풀어보면 거기서 처음에 김병만 씨가 되게 썰렁한 개그를 해요. 피자의 달인 했는데 제가 피자 했는데 다리를 피자 했다가 그때부터 제가 뭐 피자의 달인이 됐습니다 하면서 막 썰렁한 개그를 하거든요. 그러면 막 그때 관객석에서 이래. 그러면 뭐 제가 뭐 항상 재밌을 줄 압니까? 하면서 그때 개그를 치는 거거든요. 그때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아재 개그를 해도 그 뒤에 어떻게 이걸 수습하느냐, 그게 센스죠, 결국은. 영수는 나는 데이트 선택한다 그러면 옥순 당신일 거다. 아직까지 1순위가 너다라고까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선택이 있다면 너를 선택하겠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옥순도 내일 만약 기회 되면 밖에서도 대화하고 싶어요. 옥순 씨도 나도 너랑 대화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영수는 너무 좋았죠. 1순위로 생각하는 옥순님도 나랑 같은 생각이어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도중에 찡긋거리며 웃는 모습이 되게 귀여웠다. 이게 영수의 인터뷰예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귀여운 것 같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두 사람이 굉장히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술자리에서도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거의 뭐 안 들리게 영수 앞자리에는 정숙 씨가 있어도 거의 뭐 영수는 옥순하고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초중고 가족들이 다 같이 중국으로, 그리고 대학교 때 다 같이 한국으로 영수가 맞아요. 그러다가 영수가 옥순 씨 이제 맥주 마시던 그 컵을 나 이거 한 번만 마셔도 돼요? 어허, 이거 마시던 맥주 붓던 막 그런 장면이 살짝 떠오르는데 이미 들었어. 영수가 들었어. 근데 옥순 씨가 안 돼요. 돼요. 마셔요. 뭐 이렇게 하면서 둘이 장난치거든요. 28, 29기를 보면 영수들이 일단 말들을 잘해. 이게 상대적으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기수에 약간 말 센스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옥순 씨가 주량이 어떻게 돼요? 영수는 한 병 정도? 즐겨 먹는 스타일 아니에요. 술 잘 안 마셔요. 둘이서 이렇게 막 속닥속닥 얘기를 하고 그거를 뭐 정숙님이 보면서 영수를 마음에 든 사람들, 지금 이번에 영수를 어느 정도 마음속에 후보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걸 다 보고 있어. 영수가 옥순에게 상당히 이제 많은 적극성을 발휘하고 있다. 옥순 씨는 오락실 가고 코인 내로방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일상적인 데이트를 좋아한대요. 일상적인 데이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좀 같이 있을 때 대화가 되는, 티키타카가 되는 사람을 선호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속닥거리는 게 영수 입장에서는 좀 빨리 1순위를 정해서 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좀 불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여성분들이 영수는 옥순인가 보다 하고 마음을 접을 거거든. 지금 그나마 안 접는 사람이 정숙 정도일 수는 있는데 정숙님이 영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여자들 전부 다 영수, 옥순한테 지금 완전히 빠져있다. 마음이 크다.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게 영수에게 그닥 좋지 않은 시작이긴 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옥수님만 느끼지 못하고 있죠. 다른 여성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광수나 상철은 그냥 원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영수는 안 그러는 사람이 옥순에게 조금 더 티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옥순 씨가 확실히 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있지. 옥순 씨는 계속 영수를 말했고 여성분들은 다 영수는 옥순 바락이다. 왜냐면 그게 임팩트가 컸어. 스케치북 들고 예쁘다, 막 너무 이쁘다, 막 소스라치게 이쁘다 이거 한 게 되게 컸죠. 그래서 정숙님은 조금 기운이 빠질 거야. 처음에는 이제 쉽게 생각했거든. 처음에는 나만 알아보는 영수의 매력, 내가 영수 좋아해주는 게 어디야, 약간 이런 자신감 넘치는, 이 얼굴로 성실히 산다 뭐 그런 농담도 하면서 이거 됐다, 뭐 어렵겠나 싶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뭐야 이게 상황이 그렇지가 않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뭐 왜 좋은지 모르고 그냥 호기심 있다가 점점 매물 비용 높아지고 그러면서 진짜로 좋아지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를 하는데 영숙 씨 2순위죠. 영수 마음속에서 영훈님이 나는 영숙과 현숙 딱 두 사람한테 갈 거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 있는 데서 그냥 공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수가 그 틈에 이제 물어봐요. 영숙님한테. 영훈님한테 마음이 열린 거죠. 영숙이가 호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첫인상을 했죠. 그래서 영호가 우리 누나한테 그렇게 쏘아붙이지 마요 하니까 자기 여자 챙기네, 경찰관이네요, 폴리스라인 치네 이러면서 또 너스레를 떨고요. 그러면서 상철이 옥수님 데려가니까 여기서 영수도 영숙과 대화를 하러 갑니다. 현재 마음속에 몇 명 있냐 하니까 영숙이 그래요. 거의 2명? 거의 2명이라고 하거든요. 뭐 거의야, 거의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거의 2명이군요. 그 2명 중에 제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2명이요? 많이 좁혀지셨네요. 이렇게 보통 반응이었거든. 근데 영수는 그냥 바로 웃어버려. 거의 2명은 뭐야, 한 명은 뭐 아슬아슬해? 한 명은 떨어져 나가요? 이런 게 영수식 화법이죠. 대화가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게 일단 쫄지 않는 거. 아름다운 여자 교수님 앞에서 거의가 2명이 뭐야, 한 명 아슬아슬해요? 이렇게 툭 던져버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영숙 씨가 진짜 빵 터져. 한 명은 잘릴 얘기인가? 거의 2명은 무슨 말이지? 그래서 2명 하면서 진짜 안 좋은 거는 아닐 거예요. 마음은 주눅 드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근데 그 티를 안 내는 거지. 기본적으로 영수에 약간 그런 허세, 뻔뻔함이 있거든. 영수의 뻔뻔함 첫 화부터 나왔는데 그 뻔뻔함이 영수의 무기라고 했잖아요. 뻔뻔함이 매력인 거지. 그 2명이라고 하니까 한 명은 영호님이고 나머지 한 명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2명? 2명에 제가 들어가나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게 여기까지인데 나머지를 알려달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풀면서 나 확실한 거 좋아한다를 각인시킬 수 있는 말이기도 했고. 근데 그 한 명이 영철이었어. 이때 시청자도 당황, 영수도 당황. 영철? 영철이라고요? 근데 영숙과 영철은 대화를 하면 바로 끝날 가능성이 높죠. 둘이서는 너무 문화가 달라. 그러니까 영숙 씨가 영수님이었는데 영수님 떨어졌어요. 대놓고 말해버려. 그래서 영수님 너무 옥순바락이라서 너무 티나서
옥순바락이라 나 이제 영수 아니야. 상대는 옥순이다 퇴각하라 해가지고 막 퇴각했대. 영숙 씨는. 영수는 죄송한데 제가 옥순님한테 뭘 했죠? 근데 지금 이번에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옥순 씨가 초반에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나 옥순 씨를 선택하는 남자들이 조금 주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호감이 있는 사람이 행동하면 더 그게 더 커 보이지. 약간의 착시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 영수의 옥순바라기설은 다 공유가 된 상태고, 영수가 호감이 있는데 영수가 나를 보지 않고 얘가 그러면 어디를 보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들 속으로만 옥순바라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우리 다 같이 얘기했을 때 다들 맞아 동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수의 옥순바라기설의 발원지가 영숙 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영수가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나요? 영숙 씨는 당연히 뭔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당연히 열려 있는 거고, 원래는 제가 진짜 너무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영숙 씨는 나 영수 있었다. 근데 너무 옥순바라기라. 아니다. 그치. 여론을 빙자한 떠보기지. 근데 영수는 나 1순위 옥순 맞다. 2순위는 영숙. 지금 영수 씨가 그래도 말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뻔뻔하고 조금 이렇게 능글맞게 하지만 마음이나 이런 표현들이 일관돼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영수가 어떤 지금 마음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영수가 1, 2순위에게 마음을 다 전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 영수 옥순에게 또 너스레를 떠는군요. 랜덤 데이트인데 만약 우리 둘이 된다? 그건 천생연분이에요. 그러면서 영수의 이야기를 다 봤습니다. 영수에서는 광수로 이어져야 됩니다. 영수와 라이벌이죠. 서로 인정하지 않는, 하지만 서로가 다른 강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수, 광수는 한 세트로 묶어서 봐야 돼. 근데 이렇게 세트로 묶이는 것 자체가 광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수 씨 매력 있지. 그거를 이 사람이 왜 강한지 알아야 돼. 이게 다윗과 골리앗 같은 거야. 골리앗이 다윗을 만만하게 보거든? 근데 다윗은 투석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만만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원거리 무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자칭 양천구 최수종, 평창 임영웅 대결이죠. 임영웅은 타칭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자기 말로 했잖아. 물론 증빙이 됐겠지. 양천구 최수종도 타칭이지. 그 사람 말로만 따지면. 타칭 말을 자칭해서 했지. 제가 뭐라고 불리는 줄 알아요? 하고 영수도 했으니까. 물론 근데 이제 그게 좀 증빙 차원에서 광수는 그래도 좀 증빙이 됐지만 영수는 증빙이 안 됐다. 뭐 그런 차이는 있긴 있죠. 제가 뭐라고 불리는 줄 아시나요? 여기서부터가 지금 또 그래서 네가 자칭할 거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그런 것들이 있어. 이게 본인이 누가 봐도 그렇다라고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일 때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한테 다 그렇게 말해요 하면서 이 사람의 말이 타칭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칭일 수도 있는 거고. 광수 씨는 진짜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이쁨 받는 아들일 것 같아요. 되게 자랑스러운 아들, 이쁨 받는 아들, 어디 가도 그냥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죠. 그 역할로서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군 생활로 의료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거를 보면 도전적이지 않고 그 상황에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쭉 가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도 인정받고 거기서 어르신들에게도 인정받고 인정받는 젊은이. 근데 뭔가 그렇게 따지면 막 대단한 경험이 있거나 어떤 인생에서 고민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좀 뭔가 도전적인 사람은 아닐 거는 같아요. 광수나 영호나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 같아. 영호님은 스탯이 공부 능력보다는 외모나 운동 능력 쪽에 있었으니까 그런 거고. 근데 연상녀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저런 성향일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막 대단히 도전적이고 내가 원하는 걸 취하겠다 이런 사람이 연상녀도 좋아할 수 있는 거지 연상녀만 원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연상녀만 원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좀 어른스러움, 내가 없으니까 어른스러움이 더 커 보이는 걸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만약 연상녀만 원하는 연하남을 만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성향을 감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의 어떤 철없음이나 아니면 좀 의존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눈치가 없거나 이런 부분들을 감수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광수나 영호, 상철 이런 분들 보면 진짜 자기 무기가 확실한 사람들이거든. 귀엽고 몸이 좋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발랄하거나 아니면 뭐 조건이 좋거나 뭐 등등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남자로 안 보인다로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못 만나지. 그렇게 되면. 그걸 잘 다독이면서 이렇게 좀 성장하고 이렇게. 근데 이것도 봐봐. 그걸 다독이면서 키울 수 있으면 이잖아요. 그것 자체가 실은 발상이 달라야 돼. 그거를 키울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그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얘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가야 돼. 그거를 키우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그걸 내려놔야 돼. 근데 그걸 만약 키우겠다 생각을 하면 연하를 만날 필요 없는 거야. 그걸 키울 생각이면 연하
뭐 나를 좋다면 뭐 만나볼 수도 있겠지만 연하 말고 연상 풀에서 골라야지. 만약 그걸 키울 사고방식이라면. 한의사 중에서도 진취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물론 뭐 그게 더 좋다고 생각 안 해요. 나도 약간 광수 씨 같이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건 아니야. 다른 한의사들하고 동업을 해가지고 어디 지역 좋은데 하고 아니면 뭐 부동산 임장 다니면서 한의원 좋은 자리 알아보고 이러면서 가고 아니면 어디 새로운 기계 들여와가지고 막 경쟁하고 그런 거 기업적인 거 물론 그게 더 문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취적인 사람은 어쨌건 그 도전이잖아요. 도전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죠. 근데 광수 씨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성향이지. 안전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간 그거니까 뭐 그게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근데 어쨌건 뭐 진취적이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진취적인 거, 도전적인 거, 진취적인 뭐 그렇다고 쳐도 도전적인 거는 삶에서 그게 꼭 장점이냐 보면 꼭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양날의 검이야. 그거는 내가 그런 사람을 선호할 수도 있겠지만 도전적인 사람 만났다가 그 도전이 실패하는 과정을 겪었을 때 빌빌거리는 구간을 과연 내가 쿨하게 지나갈 수 있는가? 내가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도전적인 모습만 멋있다고 보면 안 되고 도전적인 상황이라면 도전에 실패도 하잖아요. 뭐 아무리 대단한 그런 뭐 챔피언이어도 뭐 100점 100승은 없단 말이야. 그 이 사람이 실패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런 순간에 내가 과연 쿨하게 이 사람을 다독이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해야 돼요. 도전이 있으면 실패가 있거든. 불안이 있을 거야. 내가 불안한 사람인데 도전적인 사람을 만난다? 그거는 앞뒤 안 맞는 얘기지. 내가 불안도가 없고 이 사람에 대해서 완벽한 신뢰가 있으면 갈 수 있겠지. 도전적인 사람 좋지. 근데 도전에는 리스크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수는 그런 면에서 도전적이지 않아. 진취적이지 않아.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게 장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핸드폰 끊겼다. 그래 그런 시절이 있다니까? 그런 시절을 과연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가? 그게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을 만나는 자세예요, 실은. 근데 나는 불안도가 높은데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을 보면 멋있어. 왜냐면 저 사람은 안 불안해 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데 내 불안은 그 사람의 이런 널뛰게 하는 사업 현황 이 사람은 오히려 괜찮은데 내가 불안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광수 씨가 옥순 씨가 말하는 그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면에는 부합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광수의 장점이에요. 그게 지금 옥순 씨는 저걸 단점으로 보고 있지만 한의사가 진취를 하면 큰 도시에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한의원을 개원하는 정도 그치. 한의사 분들도 동업도 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개원 실패 시 취업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저것도 실패잖아 어떻게 보면. 이게 광수 씨의 이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나도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 아 그래 저렇게 바르게 부모님이 원하는 그냥 자랑스러운 아들로 쭉 살면서 아는 거라고는 딱 저거 하나밖에 없는 괜찮아요. 오히려 굉장한 장점일 수 있어 저런 게. 이제 그게 장점이라고 안 보이지. 약간 어떤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을 수 있지. 광수님은 트렁크에 강아지 타는 캔넬 있어요. 광수는 강아지 얘기를 좀 하고 싶었나 봐요. 광수 씨는 지금 보면 영수랑 물론 영수 씨의 대화도 나중에 좀 봐야겠지만 자기 정보를 더 많이 흘리죠. 만약 영수였다면 트렁크에 강아지 타는 캔넬이 있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혹시 동물 좋아해요? 라고 물어봤을 거야. 그러면 옥순 씨가 동물 좋아하죠? 뭐 키우는 거 있어요? 하면서 아 저 강아지 키워요. 그래요? 사실은 저도 강아지 키우는데 트렁크에 강아지 타는 캔넬도 있어요? 라고 말했겠지. 근데 광수는 자기 얘기부터 트렁크에 강아지 타는 캔넬이 있어요? 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옥순 씨가 광수의 강아지 얘기를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수 씨가 실제로 한 말은 아니지만 영수식 화법으로라면 옥순이 먼저 강아지 키우는 거를 오픈하고 나도 그런데 야 이럴 수가 있네 하면서 옥순의 얘기를 중심으로 하지만 나를 어필하는 방식으로 갔을 거야. 근데 광수의 얘기가 나오고 광수의 강아지 이름 나오고 광수 트렁크 사정까지 나오고 옥순 씨가 맞춰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게 광수가 모르는 옥순 씨가 영수를 선호하는 이유죠. 광수의 강아지 이름은 황금이군요. 상철 씨 차 이름도 황금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황금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때 옥순 씨는 머리를 막 묶느라고 바빠요. 근데 운전하면서 막 황금이 보여주고 이러고 있어. 그런 차이지. 광수는 되게 귀여운 아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영수는 여기에서 자기 사진 먼저 절대 안 보여줘. 이 사람이 골든 리트리버를 좋아할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없거든. 이 사람의 정보를 먼저 축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황금이 사진 보여주고. 그래서 본가에서 키우는 강아지 견종이 뭐예요? 근데 옥순 씨의 강아지에 대한 거를 이미 알고 있어서 했을 수도 있겠네요. 본가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비숑. 비숑이 키운다 보니까 비숑 약간 고집이 있는데
비숑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대화가 순서가 좀 아쉬워요. 상대의 정보를 먼저 듣고 그래요? 비숑 사진 보여줘요 나중에 하면서 뭐 이 사람 사진을 봐줘야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강아지 사진을 내가 봐줘야지.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 사진을 봐주세요. 이것보다 그게 대화의 좀 기술이에요. 상대의 정보를 더 드러나게 하고 내가 그거를 동참해주고 좋아해주고 이러면 상대가 그 대화를 즐겁게 여기거든요. 근데 내 봐주세요? 내가 이걸 좋아해요? 내 트렁크가 이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쭉 나온단 말이지. 이 순서가 바뀌어야 돼. 그리고 옥순 씨는 저 비숑이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걸로 좋아할 수도 있잖아. 여기서도 조금 더 고집이 좀 알고 이 사람이 강아지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광수 씨가 이런 스킬들이 굉장히 약해. 상대가 이 강아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인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 지금 전혀 모르잖아.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자기 강아지 생긴 것부터 보여주고 순서가 바뀌었어 지금. 그래서 여기서 밑에 자막으로는 댕댕이 토크를 시작하자 친밀도 급상승한 두 애견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광수 씨의 화법이 그렇게 막 친밀도가 급상승되는 화법이 아니야. 처음에는 이 사람도 강아지 키우네? 뭐 나랑 잘 맞는다라고 상대가 느낄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 뭐야 지 얘기만 하고 앉았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 운전하다 보니까 좀 그랬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광수 보면 되게 괜찮은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조건도 좋고 사람이 보면은 잘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데 그 이성적인 매력 부분에서 대화의 즐거움 파트에서는 좀 약해. 좀 경험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옥수님의 강아지 이름은 두부군요. 그래서 옥순 씨가 물어봅니다. 광수님은 자기소개 듣고 대화해보고 싶은 분 몇 분 정도? 광수는 저는 옥수님하고 영숙님. 그 영수와 확실히 차이가 영수는 옥수님의 정보를 먼저 끌어냈죠. 만약 끌어내는 게 안 되고 상대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해주기도 하지만 광수는 자기 정보를 지금 다 주고 있지. 강아지에 대해서도 자기 정보 먼저 주고 여기서도 상대의 질문을 통해서 자기 정보 먼저 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뒤에 붙여서 사실 저는 옥수님이 훨씬 좋아요. 근데 영수님이 궁금하기는 해요. 아니 광수님 학교 갔다 오면 정말 엄마한테 막 TMI까지 다 말하는 정말 착하고 귀여운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옥수님이 훨씬 좋아요. 근데 옥수님 상철님한테 3명 있다고 얘기하셨던데 근데 이번 기수의 남자들은 정말 뭐 비밀이 없어. 뭐 들었어도 그냥 모르는 척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너 그렇게 얘기했다며? 또 가가지고 야 옥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가서 또 얘기하고 다 전해. 이번에 보면 서로 다 전해. 광수님이 그리고 제일 많이 전해. 다들 발랄하세요. 입이 발랄하셔. 그래서 옥수님 상철님한테 3명 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옥수님이 오늘? 네네 맞아요.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게 벌써 여기까지 들어갔어? 와 얘네들 입값이 없네? 조직생활 해보신 분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사내에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데이트를 했어. 이 사람이랑 썸을 탔어. 그래서 점심시간에 나가서 둘이 차 한잔 했어요. 근데 딱 차 한잔 마시고 돌아왔는데 옆에 대리가 옥순씨 아까 상철씨랑 차 마시던데? 둘이 썸 타? 그 순간 썸은 끝나버려. 아니에요. 우리 아무 사이 아니야 하고 더 이상. 아니면 그걸 본 거는 괜찮아. 상철이 그러던데 둘이 차 마셨다며? 그 말 듣잖아요? 상철하고 그 뒤로 만나지 않아. 끝나버려. 그 썸 끝나버려. 조직생활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게 이 사람 입에서 다른 데로 나갔다? 그 순간 그 사람하고는 끝나버려. 입이 그렇게 가볍다고 됐어 안 만나. 생각보다 그런 경우 많아요. 그거를 말한다고? 안 봤어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치 회사 근처에서 만나면 안 되지. 근데 안 보고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뭐 언급을 살짝 했다거나 그게 입 밖으로 샜다거나 아니면 뭐 누구씨 누가 소개팅 해준다면서요? 한 말을 들었다. 소개팅 안 해요. 안 받을래요? 하고 소개팅도 안 받아버려.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뭐 옥순씨 제가 소개팅 해드릴까요? 좋죠. 알겠어요. 근데 갔는데 딴 사람이 옥순씨 상철씨가 소개팅 해준다며. 아니에요. 저 안 할 거예요. 그 상철 찾아가서 그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마세요. 저 소개팅은 안 받는 걸로 할게요. 해버리고 안 받아버려. 그런 일들이 많죠. 이 조직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 근데 뭐 광수 씨는 또 이게 좀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원이니까 뭐 그런 막 큰 조직 생활은 아니니까 그런 훈련은 안 돼 있을 수는 있겠죠. 맞아요. 조직 생활 하면은 입이 무거워야 돼. 그러니까 옥수는 오늘? 네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난 지금 2명인데 나 상철인지 아닌데 아침에 얘기한 게 여기로 벌써 흘러갔어? 하루 만에? 야 빠르네? 상철 생각보다 가볍네? 날쌘돌이요? 괜히 태권소년이 아니구만. 그러니까 여기서 광수가 웃으면서 물어봐요. 한 명은 누구예요? 옥수는 한 분이요? 한 분은 영수님. 상철까지는 알았어. 근데 나머지 사람은 한 분이요? 한 분은 영수님 하니까 이제 광수 머릿속에서 영수님 되게 인기 많다 하면서 뭐 영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여자분들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죠.
광수 씨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일 거예요. 광수 씨 입장에서는 아니 영수가 대체 왜 인기가 많은 거야? 뭐 했다고? 자기소개 이후에 인기가 더 올랐어. 처음에 영수 씨랑 대화를 하거나 술자리나 이런 데서 영수랑 대화를 하면서 티키타카가 되는 유일한 상대이기 때문에 인기가 그렇잖아도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근데 이제 뒤에서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옥순 씨와의 행보가 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영수가 보면은 확실히 좀 허세적이고 뻔뻔한 면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뒤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초반에는 인기가 많죠. 이때 여성분들 자기소개 끝나고 대화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영숙님이 아우 영수님 너무 체계적이고 준비성이 보인다. 그리고 옥순도 성격만 봤을 때는 영수가 1순위다. 그래서 그 현숙님도 살아온 삶이 알차다. 영자도 막 나이에 비해서 성숙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수가 굉장히 업됐거든요. 여성분들 사이에서 상당히 부각됐어요. 그래서 그 내실이 꽉 찬 느낌. 영수가 내실이 꽉 찬. 이게 커 보이는 거지. 바람을 가득 넣은 에드벌룬 같은 느낌으로 커 보이는. 아내가 내실이 공기로 꽉 찬. 그런 느낌. 농담이에요. 자기소개를 잘했지. 그래서 옥순 씨는 내실이 이제 꽉 찬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뭐라도 열심히 준비를 하면 이렇게 또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그러면서 현숙 또 영수를 언급하고 정숙은 계속해서 영수가 1순위고 순자도 영수를 선택했었고 야, 이 정도면 지금 뭐 거의 영수를 선택하지 않은 여자를 찾기가 더 힘들 정도예요. 영수를 언급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영자 정도밖에 없죠. 원하면 다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수가 물어봐요. 원하면 다 해드립니다 하는 맞춤남이 좋냐 아니면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솔직한 남자가 좋냐 라는 건데 이거를 물어보면 저기서 맞춤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지. 솔직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솔직남을 원하는 사람들 진짜로 솔직남을 좋아할까 사람들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솔직남은 우리가 이제 환승연애 보신 분들은 많이 봤죠. 뭐 희두 이번에 뭐 원규 이런 분들인데 실제로 행동을 보면 맞춤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머리로는 솔직남이 좋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저거는 너무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 어떤 유튜버도 장기 컨텐츠 뭐 할까 해서 투표를 했더니 사람들이 섹스피어를 분석하라고 했대요. 근데 그거를 막상 하면 사람들이 안 봐. 진짜로 솔직하게 하잖아요? 울어. 뺨 맞아. 그 사람이 이쁘게 이제 파마를 하고 이렇게 탁 왔어. 이건 아니야.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꿈을 쫓아가지고 또 회사를 그만두고 뭔가 자기 꿈을 쫓는데 이건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근데 원하면 다 해드립니다. 이거는 좀 그렇지. 저거는 좀 너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대등한 사람이 아닐 수 있죠. 그리고 솔직한 사람이 좋기는 해. 저 말도 맞아. 근데 이제 저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진짜로 매사에 솔직하려고 애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옥순 씨는 난 솔직한 남자가 좋다. 연인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한다고 제가 화내고 삐지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진짜 솔직하게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옥수님의 인생에서 이성들은 친절했겠죠? 옥수는 떡볶이가 먹고 싶고 남자친구는 고기가 먹고 싶은데 속마음을 꽁꽁 숨긴 채 그저 맞춰주기만 하는 남자보다는 오늘 고기 먹으러 가면 안 돼? 대신 내일은 네가 먹고 싶은 떡볶이 먹자 라고 하면 안 돼, 떡볶이 먹으러 가야 돼, 이런 스타일 아니기 때문에. 예시가 좀 그런데 아니 떡볶이 먹자고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떡볶이를 양보할 수 없고 고기를 주장하는 사람이면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뭐 광수는 지금 제가 놀란 게 제가 평소에 친구들한테도 하는 말이 딱 그거거든요. 한쪽이 맞춰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배려하는 관계가 이상적이다. 그게 뭐 건강한 연애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지. 뭐 두 사람이 같이 출장 가다가 서로 나눌 법한 얘기죠. 근데 광수 씨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통하는 거 이상이다. 이 정도면 뭐 한마음 한뜻이다. 서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한쪽이 양보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늘 얘 먹고 싶은 거 먹고 내일은 쟤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런 관계를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옥순 씨가 과연 그런 걸 선호할까? 옥순 씨는 상철과 광수가 자기에게 샤인머스켓을 떼주고 생수를 들여다 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생수통을 들고 옮겨주면서 다른 여자들 방에도 놔둬주는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데 과연 저렇게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지금 광수 씨의 개념하고 일치할까?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광수 씨는 어쨌건 함께 저렇게 노력하는 거를 선호하는데 광수 씨가 조금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너무 순수하다? 이번에 그런 분들이 많네. 좀 눈치가 순수한 분들이 많아. 그래서 똑같은 생각까지는 할 수 있어도 표현 방식까지 같은 점에서 진짜 조금 놀랐다 이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 식사를 하러 가고요.
두 사람은 차에서 또 더 대화를 합니다. 이제 식당 앞에 서가지고요. 현재 남자들 사이의 대세는 누구냐? 옥순 씨가 더 정보를 캐죠. 여기서 광수가 또 고지고대로 다 얘기해. 근데 고지고대로 다 얘기하는데 잘 모르는 걸 가지고 고지고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옥순 씨가 남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인기가 좋아요? 광수는 옥순님이 1순위라고 말한 사람은 상철님 정도고 저걸 다 얘기하고 앉았네. 상철님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죠, 확실히. 그리고 영수님도 조금 알아보고 싶다고 했고 많이는 아니야, 조금. 그러니까 저게 확실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다른 남자 이름까지 다 대면서 그들이 너를 1순위로 여기고 너를 조금 알아보고 싶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많이 가벼운 것 같아요, 이건. 그러면서 이제 영수님은 옥수님 조금 알아보고 싶다고 했고, 근데 영수님은 막 4명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영수 4명이나 있어. 그리고 너에 대해서도 조금밖에 없대. 그러니까 영수 생각하지 말고 상철 너 얘기하긴 했지만 상철은 아니지? 나 선택했잖아. 그러면서 지금 광수 씨가 너무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내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영수 입장에선 다행인 게 영수는 옥순에게도 나 4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 다 마음이 있다. 하지만 1순위가 너다라고. 물론 1순위라는 표현은 안 썼지. 너랑 데이트해보고 싶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옥순 씨는 영수가 내가 1순위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 아쉬움을 가져버렸지.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은 고기를 먹으러 옵니다. 광수님이 이제 옥수님한테 또 물어봐요. 근데 옥수님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솔로 나라가 아닌 밖에서 봤어도 저는 옥수님 취향에 맞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도 나를 선택해서 왔어. 그 사람한테 솔로 나라가 아닌 밖에서 봤어도 저는 옥수님 취향에 맞는 사람이에요?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아니요, 밖에서 봤으면 아니죠. 에이, 뭐 밖에서 봤겠어요? 밖에서 봤으면 안 만났죠. 왜 만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서 밖에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할 수가 있겠냐고. 그런 선택지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어. 이거는 그냥 말할 수 있는 대답이 너무 정해진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아쉬워요. 여기서 차라리 저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었으면 옥수님은 솔로나라 오기 전에는 어떤 사람을 선호했어요? 라고 물어봤어야지. 영수라면 그렇게 물어봤을 거야. 그것도 고기 구우면서 눈 안 마주치고 말하겠지. 옥수님은 솔로나라 오기 전에 어떤 사람 선호했어요? 고기 먹으면서 고기 한 점 딱 주면서 이렇게 했겠지. 그러면서 옥수님이 말하는 그런 선호하는 사람을 들어보면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내가 유추해보는 거지. 저런 질문에는 대답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솔로나라가 아닌 밖에서 봤을 때 취향이냐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지 뭐. 그러니까 옥순도 내적인 거 거의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광수는 자기가 정해진 답을 질문했다는 거는 인지하지 못하니까 옥순이 나랑 다 맞다고 했다는 거를 기억해버리는 거야. 옥순이 나랑 다 맞다. 이 정도면 천생연분이다고까지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지. 실은 그 정해진 답을 자기가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이거는 광수님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런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아. 진짜 경력 많은 뭐 회사 이런 상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어때? 우리 회사 오니까 좋지? 어때? 회식으로 우리 삼겹살 먹으니까 좋지? 어때? 회식 자주 하니까 좋지? 우리 회사 오기 전에도 이렇게 회식 잘하고 이런 분위기 좋아했나? 아니 지금도 안 좋고 옛날에도 안 좋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렇잖아. 네, 저는 항상 좋아했습니다. 저는 회식을 위해서 회사를 지원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 정해진 답이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는 하는데 저런 거를 이제 조금 더 교묘하게 상대가 속내를 드러내게 질문하는 게 실은 고급 기술인 거지. 알면서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아무튼 옥순 씨는 내적인 부분 거의 다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광수는 다 맞네? 야, 이거 신기한데? 야, 어떻게 다 맞지? 아니 다 맞는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해놓고 뭐가 신기해. 근데 이제 외적인 것도 인상이 진한 분을 선호하지는 않는데 광수님 부드러운 이미지잖아요. 내적인 것도 다 맞고 외적인 것도 제가 선호하는 이미지예요. 광수는 내가 이상형? 이렇게 돼버린 거야 지금. 광수 입장에서는 이 데이트가 너무 좋았다.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광수님 부드러운 이미지 맞지. 그러니까 옥순 씨가 조금 떠듬떠듬하면서 상대를 맞춰주거든요. 근데 옥순 씨 속내를 그렇게 잘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상철에 대해서도 아니면서 아니라고 말 제대로 못하거든. 물론 상철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어필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옥순 씨도 아닌 걸 아니라고 좀 해줘야 돼. 여긴 솔로나라란 말이에요. 밖에서는 괜찮아. 연락 안 하면 돼. 근데 여긴 지금 솔로나라란 말이야. 빨리빨리 아닌 걸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상대도 빨리 다른 사람한테 가지. 상철도 황금이 타고 영자랑 데이트 나가지. 그러니까 옥수는 외적으로 밖에서 봤어도 호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말하니까 이제 광수는 밖에서 봤어도 내가 이상형이라 이거지? 제가 이상형이라는 거죠? 라고 입 밖으로 꺼내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영수. 입 밖으로 내가 이상형이라는 말을 꺼내진 않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광수. 벌써 광수와 영수는 그래서 지금 경쟁 구도인 거죠. 그렇게 광수 씨의 허툰 화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광수 씨 음식 주면서 잘 들어가죠? 잘 들어가죠는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야? 잘 들어가죠? 제 입으로요? 제 입구멍으로 지금 음식이 잘 들어간다고요? 맛있죠? 라는 건데 저 질문 자체가 나쁘진 않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반응하기가 되게 애매한 질문들이야. 잘 들어가죠? 그러니까 옥순 씨 반응이 따봉. 따봉은 뭐야? 딱히 뭐 할 말 없을 때 그냥
질문 컬이 조금 떨어져. 아니 맛있지 이거는 뭐 좋죠.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저런 쪽으로만 가니까. 아 음식 안 들어가면 이렇게 좀 따로 진찰인가? 되게 맛있게 잘 구워주는 것 같아요. 바로 옥수님은 광수님이 원하는 칭찬하고요. 그래서 이 대화도 광수가 나 고기 잘 구워요 라고 어필하고 옥순 씨는 어떻게 잘 굽게 됐어요 라고 옥순 씨가 질문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강아지 얘기도 그렇고 지금 이상형 얘기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고기 잘 굽는 얘기도 그렇고 광수 씨가 지금 전부 자기 어필로 가고 있거든요. 좀 아쉬워. 아주 막 별로다는까지는 아닌데 아쉬워. 광수 씨는 원래 제가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해요. 내가 다 잘한다. 자기 지금 옥순 씨 얘기를 전혀 안 이끌어내고 있어. 옥순 씨는 지금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옥순 씨를 드러내게 만들어야 돼. 옥순 씨가 솔로나라 나와서 소개팅 나가서도 똑같이 이 사람이 소개팅 나왔기 때문에 소개팅에 맞는 갑옷을 입고 왔을 거예요. 그 갑옷을 벗겨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기술인데 광수 씨는 그걸 지금 다 고지고대로 믿고 하고 있어. 그래서 광수는 손이 야무진 타입이라 만들기 이런 거 잘하고 침 놓는 것도 주사 놔보셔서 알겠지만 이론적으로 배운 걸 넘어서 약간의 감과 손기술이 있거든요. 항상 칭찬받았던 광수의 세계에서는 광수가 임영웅이기 때문에 항상 칭찬받았고 자기는 성숙하고 어른스럽고 그 도시의 거의 뭐 유일한 지식인이고 모든 어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지. 그래서 나는 손기술이 좋다. 근데 이런 것도 고기 진짜 잘 구우시네요 라고 옥순 씨가 먼저 말했고 아니 어떻게 고기도 잘 구우세요? 이거 뭐 침 같은 것도 잘 놓으시겠다. 그러면 그렇긴 하죠. 어르신들이 진짜 좋아하세요. 근데 농담이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정도의 텐션으로 오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어때 잘 들어가죠. 막 하면서 뭔가 잘 구웠다는 말을 해줄 수 있겠니? 라는 걸로 시작을 해버리니까 이게 순서가 약간 아쉬워. 좀 상대가 칭찬해주길 기다리고 내가 거기 한 숟가락 얻는 식으로 들어가줘야지. 내가 상대한테 네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고기를 잘 굽는다는 말이야. 자, 내가 질문할게 대답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던지니까 옥순 씨가 대답하기가 이제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제가 진료보고 공부한 거에 자부심이 있어요, 엄청. 고기를 잘 굽는 거에서부터 침 넣는 거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진료보고 공부한 거에 대한 자부심.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두 사람의 이렇게 앉아있는 각도가 광수, 옥순 둘 다 이렇게. 물론 이제 광수 씨는 고기를 굽고 옥순 씨는 척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허리를 핀 걸 수도 있겠죠. 그때 식당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밥 한 공기를 나눠 먹고 있으니까 한 공기 더 갖다 줄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아요. 사장님은 뭐 이런 푸대접이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기서는 공깃밥을 안 시켰으니까 한 공기가 온 걸 거 아니야. 사장님이 그냥 자기를 낮추는 말을 한 거잖아. 이런 푸대접이 하면서. 실제로 푸대접을 한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광수님이 사장님이 카메라가 많아서 긴장하셨나 봐요.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사장님은 시킨 대로 갖다 줬겠지. 오히려 저기서 뭐 밥 한 공기 더 갖다 줄까? 이거는 더 시킬 거냐라는 거고. 사장님이 긴장해서 뭐 밥 한 공기만 줬겠어? 밥 한 공기밖에 안 시켰으니까 밥 한 공기만 줬겠지? 사람 수대로 밥 공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푸대접은 그냥 겸손의 표현이었는데 저렇게 말함으로써 진짜 푸대접이 돼버렸어. 사장님 긴장하셨나 봐요. 사장님이 푸대접 한 거 아니고 아니요 사장님 밥 말고 그럼 뭐 좀 더 먹을까? 하면서 뭐 좀 더 시키는 그런 거를 바랬겠지 사장님은. 이 광수님은 자기가 센스 없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광수님 자기가 센스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를 오히려 모르는 거지. 사장님은 저기서 밥 한 공기로 되겠어? 더 안 먹을래? 약간 이 느낌이고. 그래서 이런 푸대접이 하면은 사장님 아니에요 뭐 좀 더 먹을래?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면서 갖고 올 줄 알았는데 카메라가 많아서 긴장하셨나 봐요 하면서 사장님이 실수하는 거 우린 이해해요 이렇게 돼버렸어. 저 말하길래 밥 2개 시켰는데 하나만 나온 줄 알았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생각해봐. 밥 2개 시켰는데 하나만 나왔으면 하나만 나왔어요? 빨리 갖다 줄게 하겠지. 거기서 하나 더 갖다 줄까는 식으로 하지 않지. 2개 시켰는데 하나 왔을 때 반응하고 다르죠. 2개 시켰는데 하나만 왔으면은 지금 빨리 갖다 줄게 했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런 푸대접이라고 안 하지. 빨리 갖다 줄게요 뭐 하겠지. 원래 한 공기만 시켰거나 한 공기만 나오는 데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이건 유추해요. 알 수 없지 근데. 사장님하고 편하게 술술 대화한다고는 돼 있는데 광수 씨가 인종 욕구가 굉장히 크다고는 보여요. 이 사람에게 답을 계속 들으려고 얼굴을 계속 쳐다봐 웃으면서. 영수와 광수의 어떤 제스처의 차이도 굉장히 큰데 약간 광수님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푸대접이 하면서 이 사람 눈을 보면서 막 눈이 따라가. 대답 안 하나? 내가 이렇게 했으면 뭐라고 대답할 텐데? 영수는 아니에요. 저희 둘이 잘 먹을게요. 하고 넘어가거든. 그게 광수는 상대의 반응을 엄청 기다리거든. 반응도 정해진 반응이 나오도록 질문을 하거든. 우리가 유머라는 것도 누가 모여있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광수가 만나는 고객군은 보통 이제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 결혼식장에 오신 하객분들 중에 하객을 주도하는 분들은 어르신들이야. 결혼은 젊은 두 사람이 하는 거지만 실은 그 어른들에게 소개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장의 웃음을 주도하는 쪽은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사회자가 쓰는 유머는 클리셰여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계속 이끌어내고 웃으라고 하고 답이 정해진 유머를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결혼식장에서 쓰는 그런 유머를 밖에 나와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유치해지지. 너무 답정 너식이 되고 아재 개그가 될 수도 있고. 맨날 듣던 얘기 또 듣는 거니까. 결혼식장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웃음소리, 박수소리가 많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사람들이 박수 칠 준비가 돼 있어요. 웃을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너네들 웃고 많이 박수 쳐줘야 돼? 이 얘기에 웃을 거지? 준비돼 있지? 하고 던지는 거야. 광수를 만나러 오는 손님분들도 광수 씨가 대단하다고 보고 오는 거야. 광수 씨를 인정하고 왔어. 그래서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여기서 사장님이 뭐 솔로는 외로워 뭐 그런 말을 하고 갔나? 근데 이제 광수는 이제 안 외로워질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광수 씨는 본인이 굉장히 이런 분을 잘 대한다고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화 기술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 사장님과의 저 밥 한 그릇 공방은 사실은 알 수 없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옥순 씨가 광수님이 그 직업병 때문에 어르신들이랑 만담 토크가 되게 잘 되네. 그러니까 광수 씨는 또 칭찬받았잖아. 아 역시 나를 또 알아주는구만. 그러면서 여기서 옥순 씨는 그냥 한마디 던졌는데 광수는 바로 그냥 저 평창에서 별명이 뭔지 아세요? 평창 임영웅. 이게 광수와 영수의 차이는 양천구 최수종과 평창 임영웅의 차이는 뭐냐? 영수는 자기가 진짜 최수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수는 오바해서 던지는 거야 상대한테. 광수는 자기가 진짜 평창 임영웅이라고 생각해요. 그 차이가 있지. 영수는 그거를 개그의 일환으로 쓰거든. 물론 허세와 잘난 척이 있긴 있지. 근데 거기서는 옥순 씨도 어우 잘 어울려 하고 이제 반응을 해버리니까. 근데 광수님은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침술 실력도 뛰어나고 성격도 다정하고 그 지역에서 정말 사람들의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광수가 오랜만에 옥순 씨에게 선택지가 있는 질문을 합니다. 연애할 때 옥순님도 연락 많이 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든지 바쁘면 연락 미뤄도 되지만 그래도 끝난 후에는 서로 연락을 한다. 그래서 계속 연락하는 건 저도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광수는 연락 잘 되는 걸 선호하는데 광수 씨는 이제 연락을 할 때 몰아서 하는 거. 뭐 저게 편하긴 하지. 바쁘지 않은 상황인 걸 아는데도 막 드문드문 답장하는 건 별로. 바쁘지 않은 상황인지 아닌지 그걸 뭐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뭐 수업을 듣고 있지 않다고 해서 안 바쁠지 어떻게 알아? 원래 백수가 과로사 하는 거예요. 백수가 제일 바쁜 건데 왜? 따로 일정이 없다고 해서 드문드문 답하면 안 됩니까? 아무튼 뭐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기다리고 싶지 않으니까.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불안이 생길 수 있지. 그래서 연락할 땐 집중해서 하고 쉴 땐 편하게 쉬자. 이거는 뒤에서도 몇 번 언급될 수 있는 사례네요. 연락할 땐 집중해서 하고 쉴 땐 편하게 쉬자.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군. 그래서 전화도 많이 해요? 사실 저는 전화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광수가 보면 전화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됐거든? 근데 사실 저는 전화 많이 안 해요. 저 약간 전화 알레르기 있어요. 본인 TMI 하면서 상대가 싫어할 만한 정보를 줘버렸죠. 그러니까 옥순 씨가 연인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광수는 남들보다는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옥순 씨가 광수의 정보를 먼저 다 얻어버렸지. 싫어할 수 있는 정보들. 옥순에 대한 정보를 좀 얻지. 저런 게 좀 미숙하다는 거죠. 근데 옥순 씨는 나는 남자친구랑 전화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서로 목소리 들으면서 소소한 얘기 나누다가 잠들고 이런 거 좋아한다. 광수가 이제서야 말을 바꾸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설레고 좋긴 한 것 같아요 하고 말을 바꾸는데 뭐 이미 전화 싫어한다고 얘기를 해버렸지 뭐. 옥수님이 아까 영숙님도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기회되면 영숙님이랑도 대화해봐요. 이 데이트가 조금 아쉬웠어. 옥수님은 영숙님이랑도 대화해보라고 하면서 대화를 해봐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수는 네네 대화는 해볼게요. 옥수님도 영수님이랑 대화하세요. 근데 너무 멀리 가진 마세요. 옥순 씨는 영수랑 대화할 때 재밌어 버리면 광수 씨보다 영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그거는 영수, 광수, 옥순 이 세 명과의 관계에서는 그렇다는 거지. 여기는 지금 입체적으로 얽혀 있으니까 영수 씨가 뭐 영숙이든 정숙 씨든 가려면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꼬일지는 모르겠죠. 어떻게 될지. 광수랑 옥순도 뭐 끝났냐라고 하면 뭐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옥순 씨가 지금 최커가 되는 건 확실한데 그게 설마 영수인가?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영수랑 옥순 씨가 서로 1순위고 서로가 호감이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긴 하죠. 광수 씨는 인정 욕구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수는 돌고 돌아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옥수는 또 기회 되보면 그냥 먼저 선택하겠다는 아니야. 기회 되면은 대화는 해보려고 아마 하면서 옥순 씨는 지금 굉장히 돌려서 거절을 한 셈이거든요. 아니 옥순 씨의 그 예고에서 나온 인터뷰를 보면 최커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옥순 씨는 여기서 좀 거리감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광수의 인터뷰에서 200% 대만족 정말 딱 밥 먹으면서 대화만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 말고 뭘 하려고 케이블카라도 타? 밥만 먹었는데 조금만 덜 친해도 한 번씩 정적이 생기기 마련인데 옥순과는 정적이 없는 거예요. 정적이 없다고 대화가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광수 씨가 대화 스킬이 부족한 거야. 정적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적이 없다고 대화가 잘 됐다고 하는 건 평소에 정적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본인이 몰랐던 거지. 대화 스킬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적당한 정적은 있어도 돼. 개인적으로 제 여자친구나 배우자가 될 분이 술을 많이 먹는 걸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술을 먹든 뭐라든 이보다 더 재밌게 지낼 수 있겠구나. 광수 씨는 과거에 데이트를 하면서 상대가 술을 많이 마시는 것 때문에 좀 피곤한 일이 있었나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상대가 술을 마시건 안 마시건 그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어지긴 하는데, 영자님이 목구멍으로 술 탁 부어버리는 거 보면 깜짝 놀라셨겠네요. 공감도가 70에서 90으로 올랐고요. 옥순 씨도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옥순 씨의 인터뷰는 당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죠. 강아지 키우는 것도 똑같고 강아지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무조건 맞춰주는 것보다 서로 배려하는 연애 스타일도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저랑 결이 비슷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옥순 씨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그냥 자기 속내 안 드러내고 좋게 말을 하고 돌려서 말을 하는 사람이지. 공중보건의로 38개월, 그렇게는 오래 근무해요. 그렇게 근무하고 봉직으로도 근무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 분들에게는 완전히 고마운 사람이죠.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겠지. 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그렇게 극복이 됐을 거고 그러네요. 근데 옥순 씨는 뭐 아까 광수랑 얘기를 하면서도 뭐 아닌 건 아니다, 솔직히 말하는 게 좋다고 말했지만 이것도 실은 되게 돌려서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근데 막상 옥순 씨는 근데 친한 사람에게는 솔직하게 딱 직설적으로 얘기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옥순 씨는 결이 비슷한 사람인 건 좋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 결이 비슷하다고 해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매력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 그래서 옥수는 이성적으로 끌리는 요소들은 영수님이 더 많긴 했어요. 같이 대화해보면 영수가 재밌거든. 대등한 존재로서 대화가 오고 간단 말이지. 광수씨? 광수씨는 대화 스킬을 안 늘려도 그쵸, 누구를 만나도 만날 수 있지. 대화 스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광수를 선택하지 않겠죠. 근데 대화 스킬보다 뭐 이 사람의 스펙이나 아니면 뭐 이 사람의 어떤 온화한 태도, 부드러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들은 뭐 얼마든지 광수를 많이 좋게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옥순에게는 영수가 외모까지 옥순 취향이어가지고 그놈의 두부상이잖아요. 옥순은 오히려 영수에 대한 마음이 더 커져버렸어. 영수가 더 궁금해져 버렸어. 광수는 옥순과 이제 돌아오면서 또 맛있는 거 먹으러 나와요. 옥순도 그냥 끄덕이긴 하죠. 낮이었으면 좋겠다. 밥 먹으려고 그렇게 광수님이 숙소로 돌아오고 영철님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숙소에 누워가지고 영철님이 어땠어요? 물어보니까 광수가 나 그냥 된 거 같은데? 나 옥순 씨랑 커플 된 거 같아. 많이 서툴러요. 많이 서툴러. 광수는 너무 잘 맞아. 상대의 정보를 다 듣고 상대에게 맞다는 대답밖에 할 수 없는 질문을 하니까 다 맞다는 대답밖에 안 나오지. 그리고 옥수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진짜 생각을 들으려면 내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아니면 중립적인 입장인 것처럼 해서 상대가 어떤 쪽이든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지, 내 입장 다 드러내놓고 상대가 대답할 수 있는 입장은 하나밖에 안 남겨놓고 질문을 하면 그건 상대 생각을 들은 게 아니에요. 상대의 생각을 전혀 못 들었어 지금 광수님은. 그러니까 광수는 어떻게 이 사람을 이곳에서 딱 만났지? 아니, 광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난 너무 좋았어. 영철은 뭐 아우 좋은 징조요. 그리고 저 옥수님의 3명 다 들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큰 위협이 없어. 이거 들어보니까 속으로는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3사람 다 들었는데 상철과 영수 때 상철 씨가 또 들어옵니다. 상철 씨가 들어와가지고 옥순과 데이트한 광수도 궁금하니까 아 옥순님 어때요? 아 1대1 했네? 어때? 물어봐요. 근데 광수 씨는 야 이게 방송을 하기 온 게 아니라 커플 1일차 데이트한 그런 기분이야. 나랑 옥순 씨는 지금 오늘부터 시작인 것 같아. 이렇게까지만 말을 해버리거든. 그러면서 옥순님이 상철님도 3명 안에 있는 거 맞다고 하더라. 아니 뭐 1일차라는 거야 아니면 뭐 상철도 있다는 거야. 굳이 안 할 말들을 너무 많이 하죠. 그러니까 상철은 아니 3명이면 다른 한 분은 누구지? 광수가 영수라고 말해줘요. 여기서도 영수라고 2번 말해주지. 우리 장 보러 갔을 때 영수님이 엄청 재밌었대. 그래서 뭐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광수는 영수에 대해서 실은 굉장히 폄하하고 있어요. 실제로 엄청 재밌었대. 그래서 뭐 그냥 얘기를 해보고 싶다 뭐 그런 느낌이겠지. 그냥 이성적인 관심이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광수가 진짜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해보고 싶다, 재밌다, 그걸로 이성적인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광수가 그걸 몰라 지금. 이게 못쏠 분들, 연애 많이 안 해본 사람들, 물론 광수 씨가 연애를 안 해봤는지 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연애를 안 한 남자들, 못쏠들 중에는 내가 못생겨서, 내가 덩치가 작아서, 내가 돈이 없어서 연애를 못한다고 생각해. 아니야. 돈도 없고 덩치도 작고 뭐 못생겨서도 맞지만 거기다가 대화도 안 되니까야. 대화가 안 돼서야. 대화가 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진짜 빛을 발휘해요. 재밌는 사람? 재밌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 왜냐면 그런 사람이 먼저 간단 말이야. 가서 뭐 결혼하고 없어져 있어. 그래서 대화의 즐거움 그것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대화가 안 되니까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대화만이라도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단 말이지. 그래서 심리대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 광수 씨가 이제 그걸 모르는 거야. 같이 재밌게 대화하는 거,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게 이성적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옥순 씨, 영자 씨랑 대화를 합니다. 영자 씨가 물어봐요. 광수에 대한 호감도 올라갔어, 내려갔어? 옥순 씨가 말 안 해. 옥순 씨 말 안 해. 영자 씨가 광수 어땠어? 광수 호감도 올라갔어? 옥순 씨 그냥 대답 안 해. 그러니까 영자가 오프 더 레코드야? 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옥순 씨가 대화는 진짜 잘 됐어요. 대화는 잘 됐어요. 그냥 대화는 잘 됐다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정적이 없었다 정도지 대화가 즐겁웠다는 얘기는 아니죠. 옥순 씨는 광수 씨와의 데이트가 즐겁지 않았죠. 그래서 옥순 씨가 그냥 되게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옥순 씨는 마음이 이제 없다는 게 드러났고, 그리고 상철님과 광수님이 잠깐 거실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광수님이랑 데이트 어땠냐? 저랑 차이가 있었냐? 근데 이제 여기서 상철님이 옥수님이랑 대화를 하고 와가지고 또 그거를 또 자기 입장에서 다 막 얘기를 하거든요. 소식통 하나는 있어야 돼. 맞아. 그런데 여기는 지금 12명의 소식통, 신에게는 12명의 소식통이 있습니다. 전부 소식통이야. 그 소식통마다 약간씩 해석이 달라가지고 소식들이 좀 달라. 어느 게 역정보인지 정정보인지 알 수가 없어. 12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거기서 좋은 정보를 골라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숙제가 된 거야. 다들 언론사가 달라가지고 뭔가 이 취지가 달라. 다른 취지에서 헤드라인을 뽑기는 하는데 서로 다 기자야. 다 방송국이야. 그러니까 상철도 옥순하고 대화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옥순 씨는 상철 씨를 거절할 마음이 있었지만 상철 씨는 옥순 씨를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계속 옥순 씨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광수님 데이트 어땠냐? 나랑 차이가 있었냐? 라는 말에 옥순 씨가 아니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왜냐면 광수 씨랑 데이트도 그냥 그랬거든. 영수가 1순위일 거라고 지금 다들 생각 안 하고 광수가 1순위일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철은 동등하대요 저랑. 그걸 또 광수한테 와가지고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상철은 광수한테 옥순이 너랑 나랑 동등하대. 광수 씨는 동등하다는 말 듣고 갑자기 순식간에 웃음기가 싹 없어져. 상철이 제가 만약에 내가 90이나 91년생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아우 그랬으면 확실히 저래요. 근데 제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상철 씨 뇌 속에서는 옥순이 나를 제일 좋아하는데 아 나이 때문에 이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인가. 상철은 어쨌건 그렇게 들은 거지. 옥순 씨가 그냥 불편하지 않게 돌려서 얘기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옥순 씨도 그거를 좀 그냥 명확하게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와가지고 광수한테 이렇게 전달돼 버리고 있죠. 광수 씨, 아유 그렇구나 하고 쓰러져 버렸어. 상철은 한 명은 누굴까요? 아까 광수랑 상철 돌아와가지고 광수 씨가 영수하고 영수 얘기해줬거든? 근데 상철은 지금 또 한 명은 누굴까요? 또 물어보잖아. 영수를 경쟁자로 인정 못하고 있어. 상철도 머릿속으로, 광수도 머릿속으로. 광수는 그래도 영수라는 말을 옥순 입에서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라도 하고 있지. 상철? 기억도 못하고 있어 지금. 한 명은 누굴까요? 광수가 아까 내가 말했잖아. 영수. 상철 씨가 가고 광수는 혼자 누워있다가 옥순 씨가 두고 간 파우치와 핸드폰을 갖다 주러 와요. 이렇게 물건을 그렇게 전해주는데 근데 이거 전해주면서도 핸드폰 안 봤어요? 그런 말을 해. 그건 뭐 당연한 거지. 뭐 당연한 얘기를 뭐 어필해. 잘 자요? 하는 게 낫지. 핸드폰 이렇게 갖다 주면서 안 봤어요? 하는 거는 뭐 그 말 안 했으면 본 거야? 아니 왜 그런 얘기를 굳이 하는 거지? 보고 싶었나 봐. 아무튼 광수 씨는 좀 어린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옥순 핸드폰을 주고 돌아와서 우리 또 훈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합니다. 광수 입장에서는 훈장님 같은 경우에는 편하죠. 왜냐면 뭐 남자답고 어른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옥순을 기준으로 경쟁자가 아니니까. 광수는 영철에게 얘기를 해요. 지금 고민이자 갈팡질팡한 게 뭐냐면 내가 옥수님이랑 데이트 갔다 와서 너무 좋았다? 데이트도 만족도 200% 만족입니다 하고 확실히 질러버렸어. 인터뷰에서 자기가 했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옥수님도 여기를 즐기러 온 거니까 그러니까 광수 머릿속에서는 옥순과 나는 지금 오늘부터 커플인데 옥순도 이 나는 솔로를 즐겨야 되니까 마음에 없는 상철에게 저런 말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만 해도 상철님이랑 가서 대화하고 있거든. 인터뷰하다 딱 마주친 거예요. 기분이 이상해. 막말로 내 여자친구도 아닌데 질투심도 들고 영철님이 사귀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한쪽만 일방적이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광수는 좀 전에 이제 상철이 그런 얘기를 하고 간 것도 지금 옥순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지. 광수는 방금까지 좋다고 하고 와서 옆에 있는 애랑 나가서 얘기를 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옆에 있는 애가 이제 상철이지. 방금까지 나를 좋다고 하더니 지금은 상철이랑 얘기해?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질투로 인해서 부글부글한 상태죠. 아까 뭐 상철도 영자님 매력 장난 아닌데 해놓고 옥수님이랑 대화해요 하고 나가고. 물론 옥수님이 나랑 데이트가 덜 좋았다면 그럴 수 있지.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옥수님이 엄청 좋았다고 오자마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광수님이 옥순과의 데이트를 전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고 만약 좋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마지막에 말을 했잖아 옥수님도. 본인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근데 상철이 영자님이랑 그렇게 좋았는데 바로 옥순님한테 얘기를 걸고, 그러니까 상철에 대해서 아니 영자가 그렇게 좋다면서 왜 옥순한테 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아까 영자가 좋다고 할 때 조금 안심을 했는데 지금 또 옥순하고 가니까 자기가 불안해지거든. 그러니까 우리 옥순이는 가만히 있는데 상철이 가만 안 놔두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겠구나. 저렇게 막 플러팅을 막 던지고 동조도 잘 못하겠고, 지금 상철은 허수고 본인은 이미 영수에게 지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네. 그런데 자려고 누워서 나 이게 진짜 우리끼리라 궁금한데 영수님은 어떤 매력이야? 28기에서도 영수님의 매력에 대해서 남자들이 보는 시선과 여자들이 보는 시선이 좀 달랐죠. 그때도 광수님이 영수에 대해서 나랑 어떻게 영수를 똑같은 매력이라고 생각하냐, 답답하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광수님이 영수님은 어떤 매력이야 라고 여기서는 대놓고 남자들한테 얘기를 하네요. 영수님은 오늘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대로 대화가 잘 되는 능력이지. 광수는 난 진짜 솔직히 모르겠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광수는 영수를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그 약간 잘난 척 빼고 상대 정보를 수집하는, 난 진짜 솔직히 모르겠어. 옥수님도 영수님이 있다고 하니까 난 솔직히 모르겠거든. 영철도 나는 솔직히 상상도 못한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히 해온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남자답고 그런 사람이 더 대단하다고 여기겠죠. 그리고 광수도 어떤 뛰어난 형님 같은 스타일, 그런 사람들을 일단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고 했겠지만 영수 같은 스타일도 충분히 매력 있는 스타일이지. 일단 티켓타카가 되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광수는 여자들은 그걸 뭔가 자신감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솔직히 남자들끼리는 그게 자신감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광수는 지금 영수가 어떤 자신감 그리고 어떤 잘난 부분을 자신감으로 표현했는데 그건 그냥 허세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자들이 영수에게 몰리고 있는 게 단지 허세여서는 아니에요. 대화가 되는 여유로운 남자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가진 건 내가 많은데, 아 나 한의사인데 저 사람은 가진 거 나보다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쟤도 저 허세인데, 이게 아니거든. 대화가 통하는 재밌는 여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이거든. 영수 씨 보기 힘든 거는 뭐랄까 좀 비어있다는 느낌 때문이 아닐까? 지금 광수님 같은 그런 마음? 영수의 매력 난 진짜 모르겠어. 미안한 말이지만 모르겠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광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사실은 불안했죠. 왜냐면 다른 여자들도 좋다고 하는 남자가 제 경쟁자가 됐고, 심지어 그 경쟁자의 정보가 없어. 왜 매력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불안했다. 인기의 요인을 완벽하게 모르겠는. 그래서 불안했다라는 게 이제 광수의 이야기고요. 다음 주에 광수는 옥순 씨와 대화를 하는데 옥순 씨가 광수 씨에게 대놓고 얘기를 하네요. 나는 여자가 선택하는 데이트 시간 오면 영수 선택할 거다. 광수와 영수 두 분 빠르게 알아보고 결정할 거고 나는 두 사람 위에는 없다. 그래서 옥순 씨가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걸로 다음 주 예고로 이어집니다.